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돈의 속성입니다. 김승호라는 세계적 CEO, 몇천억의 부자,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돈에 대한 모든 것.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풀어주고 있을까? 특히 이 책이 뒷면의 표지에 보면 우리들의 경제적 독립과 더 나은 삶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현 시대에서 코로나 시대의 경제적인 문제, 실직, 아파트 값의 상승, 주택의 문제, 교련의 문제, 그 모든 것 속에 경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여나 이 책이 이 시대를 이해하고 동시에 경제적 독립을 원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이 책을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이 조금 독특합니다. 돈을 버는 법, 부자가 되는 법, 뭐 이런 책의 제목이라면 괜찮은데 책의 제목이 돈의 속성. 책을 읽다가 책 제목이 자꾸 제 마음속에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성이 뭘까? 사전적으로 속성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책을 온전히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전을 뒤져보니까 속성, 어려운 말입니다. 사물의 특징, 사물의 성질. 다시 말하자면 이 책은 돈이라는 그것에 대한 사물에 대한 특징,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알아야 돈을 벌 수 있겠죠. 돈을 모르기 때문에 돈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다. 본인의 경험담 속에서 이 돈을 몰랐기 때문에 돈을 알려주는, 돈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돈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 또 저자에 대해서, 저자의 강연에 대해서 돈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돈의 속성을 바라보면 경제적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돈을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돈의 속성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아쉬움은 이 5가지 속성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이 속성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이에 따라 분류를 해놓고 있지 않은 것이 이 책의 아쉬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인격적이다. 영어로 아예 돈을 person 이란 단어를 택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다뤄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돈은 배가의 충력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하나가 모아지면 둘이 되고 그 다음에 3이 아니라 4가 되고 그 다음 5가 되는 것이 아니라 8이 되고 돈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돈은 한 방이라 아니면 공짜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일정한 규칙과 고생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 돈이 좋은 돈이 된다. 한 방에 얻으면 한 방에 가고 공짜로 얻으면 공짜로 나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돈을 우리가 가질 때 내 돈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진다. 다시 말하자면 인격으로 소중하게 다룬다면 남의 돈도 소중하게 그래야 나의 돈도 소중하게 가질 수가 있고 또한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돈이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독특하죠. 뭐 이런 것들 특별히 인격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돈이 얼마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 돈이 이런 원리로 배가를 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동시에 사람이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4가지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버는 능력, 그리고 모으는 능력, 그리고 유지하는 능력, 그 다음에 쓰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아마 모든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그 능력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모으는 능력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또한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도 능력이 된다. 왜 이것을 특히 유지와 쓰는 능력을 강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은 잘 벌어 놓았지만 또한 잘 모았지만 그것을 다 날려버린 사람도 실제로는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내가 이렇게 잘했다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한때, 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능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이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우리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속성이, 그 다음에 능력에 대한 분류를 정확하게 해놓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제일 궁금한 것은 돈을 버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라면, 모험에 대한 능력을 생각한다면 궁금증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이 돈을 이렇게 벌고 모으게 될까, 모두의 관심이죠. 그래서 많은 책의 내용이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장인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 두 번째로는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 이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 160페이지에 보면 직장인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두 가지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억해야 될 것은, 직장인들은 자기가 1인 기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사나 회사도 나의 고객으로 삼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직장에서 해야 될 가운데 하나가 보고하는 시간, 보고를 잘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사소한 같지만 이런 사소한 것을 이 저자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에티켓에 대한 부분들, 태도에 대한 부분들, 이것이 굉장히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데 돈의 성질, 돈의 속성에 적합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바쁘시다면 이 직장인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 부자가 되는 것은 모르지만은 실제로 사람들이 일을 맡겼을 때 보고하는 것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러나 그걸 잘하는 것, 특히 인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사를 잘하는 직장인들이 실제로는 부자가 될 가능성, 승진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부자가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급여의 20% 이상을 계속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고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제적 독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지금 실천하고 있는가, 동시에 자식을 어떻게 부자로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자식을 부자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업가여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자녀를 기업가로 만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가 되는 법을 가르치려면 어릴 때부터 증권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생일날, 흥미로웠던 것은 생일날 기업가라는 명함을 한번 만들어 주어라, 이런 아이디어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순종적인 아이보다 좀 뻔뻔하고 당돌하고 말 안 듣고 건방진 자녀가 집에서 한 사람 정도는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기업가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이분이 기업가이다 보니까 그런가 봅니다.
나스닥에 주식을 사는 사람 그것보다 나스닥에 상장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노하우를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도전적이죠. 속성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 능력에 대한 것은 이런 능력이 있다. 소개가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실제적인 노하우가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 책을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을 하는 것.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말을 하는 것. 또 부자가 되겠다고 적어 놓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적자 생존. 적는 자가 생존하는 것. 아마 적자 부자가 되겠죠. 이분이 개인적으로 주식을 투자한다면 자기는 1등 주식, 1등 부동산에만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노하우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 4년간 정도는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턱대고 덤비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실제적으로는 주식을 살 때도 내가 계산한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이 될 때만 주식이든지 부동산을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지를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실제적인 노하우가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지는 두 가지 궁금증이었습니다. 저자는 부자라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할까? 돈이 있으면 좋겠죠? 필요하니까. 그러나 부자의 개념은 다르지 않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주 많이 있는 사람. 근데 내가 부자라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왜 내가 굳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되어야 할까? 이것에 대한 답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의문점은 부자는 네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모으고 유지하고 쓰는 능력. 근데 이 책에서는 부자가 어떤 능력, 그 중에서 쓰는 능력, 어떤 모습인지 그 능력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저희 마음속에 굉장히 도전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언어가 열리면 생각이 열리고 행동이 열리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말하는 것,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 그렇게 되고야 말겠다는 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말로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외침이 있다면 생각이 열리고 행동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돈의 속성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경제적 독립과 더 나은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큰 마음의 다짐을,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